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이 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6강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과 수요 곡선을 그리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15개의 강좌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하기 전에 경제학적 사고의 패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설명에서 이해가 빨리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합리적 소비 모형에 약간의 보충 설명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피자하고 콜라로 이 합리적 소비 모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쭉 확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초콜릿, 경제학 교과서 설명하는 피자나 콜라나 무슨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10,000원 단위로 소비할 수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직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비 같은 거는 왕창 들어가잖아요. 뭐 주거비를 내가 10,000원, 이번 달에는 내가 15만 원 맞지만 주거비를 사용하고 다음 달에 50만 원 사용해야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TV라든가 자동차를 살 때는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매우 뭔가 이렇게 이해가 빠르신 분들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의문입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 때는 다른 과학자들이 만드는 모형과 비슷한 겁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한 거죠. 우리가 10,000원 달이는 소비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책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장 우선순위가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근데 세대가 좀 바뀌면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외제차 몰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되고는 하죠. 자, 이게 이상한가요? 예.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바로 뭐냐 하면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집을 사죠. 집을 사고 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나서 좋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한계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런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죠. 집을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차를 사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러면 집 사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애들 교육도 시키면 안 되고 책도 사보면 안 되고 극장도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슨 소리야?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것과 좋은 차를 사는 것과 옷을 사는 것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진 않지만 집을 사기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언어는 한계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언어는 집을 사는 것이냐 차를 사는 것이냐 옷을 사는 거 이렇게 판단하지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게 더 타당한 모형이냐 하면 내 집 마련을 1년 앞당길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서 기동력을 높일지 좋은 옷을 살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한 달 앞당길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내 집 마련을 뭐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내 집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을 뭐 몇 개월 앞당긴다든가 아니면 1년 앞당긴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를 안 사면 걸어 다니나요? 아니죠. 자동차를 안 사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거나 가끔 택시도 타겠죠. 그럼 자동차를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택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온전히 주거비와 대등한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한계적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전에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사기 전에 옷을 사 입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은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이 가르쳐주기 전에 1만 원 단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적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집을 다 사고 나서 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은 비록 내가 지금 전세로 살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기동력을 높이는 것이 내가 더 좋다면 자동차를 사고 집을 좀 외곽에다가 전세를 얻었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 집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또 도심에 전세로 들어오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더라 해서 내 집이 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은 내 집, 자동차, 옷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자동차 한 달 앞당기기 아니면 집 사기, 뭐 일주일 앞당기기 이렇게 뭐 옷을 하나 사 입는 것이 옷을 하나 사 입는 것의 비교 대상은 집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일주일 앞당기기란 말이죠. 그죠?
자동차를 사는 거의 비교 대상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집 마련 1년 앞당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내 집 마련 1년을 앞당길 것이냐? 자동차를 살 것이냐? 옷을 살 것이냐? 내 차를 1개월 앞당겨 살 것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모델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